6.4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몽준, 김황식, 이해훈, 경선 3파전을 성사시킨 새누리당은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도 내일 통합신당 발기인대회에서 새로운 야당의 간판을 내걸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정치권 움직임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황식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오늘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파전, 그 새누리당에서 3파전이 펼쳐지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앵커께서는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네. 뭐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 또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저도 누가 이길지는 이제 모르겠고 바로 네. 그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경선 작전이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서 출범을 한다. 그래서 경선 흥행몰이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출마 선언을 내일 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면 이제 바로 경선이 진행될 텐데, 네. 1차적으로는 이해훈 최고위원이 친박이기 때문에 네. 과연 친박 김황식 총리 전 총리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런 변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열하게 지금 순회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순회 경선을 지금 정몽준 의원께서는 반대를 하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도전하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경선 전략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박원순 현 시장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네네. 경선 이벤트가 네네. 이벤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흥행몰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1강 2중이냐 네. 아니면 2강 1약이냐, 뭐 사실은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황이긴 네. 하죠. 전체적인 판세로 봐서는 뭐 정몽준 의원이 일단 좀 앞선 상태에서 김황식 전 총리가 얼마까지 추격을 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수로 그 이해훈 최고가 그 끝까지 완주할 건지 아니면 중도에서 누군가의 손을 이제 네. 들어주는 쪽으로 갈 네.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게 이제 변수고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전반적으로 뭐 친박계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동안 움직여온 역시 그 김황식 전 총리 쪽으로 힘을 결집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해훈 최고도 그쪽으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강구도로 어찌됐건 정리가 될 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흥행을 이제 노린다고 한다면 역시 뭐 이미 예고된 대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반전의 묘미가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김황식 전 총리가 좀 극적으로 이기는 네. 양상. 네.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황식 전 총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입국을 하면서 네. 굿바이 히트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구에서도 보면 앞서던 사람이 이긴다 결국에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본인이 앞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둘 사이 어떤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그 정몽준 의원이 견제성 발언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그런 그 상황이었고, 뭐 김황식 전 총리가 조용히 있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그 친박계 내에서 또는 청와대하고 이제 조율 과정을 거쳐서 네. 뭔가 좀 이렇게 뒷정리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김황식 전 총리도 사실은 공천 제일 마지막 날을 택해서 네. 사실은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아가면서 오늘 이제 그 신청을 딱 했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앞으로 있을 그 양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치열한 경합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네네. 앞으로는 조금 더 치열할 수 있고 조금 더 험악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정몽준 의원은 이제 축구협회장도 했고, 네. 축구와 가장 이제 가까운 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황식 전 총리는 야구를 빗대서 네.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번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역전 안타를 칠 수도 있고, 네. 이제 홈런은 아직 아니죠. 홈런은 본선에서 이겨야지 이제 홈런을 치는 건데. 네네.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도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점이라는 것은 정치 경력이라든가 당내 지지 기반이 사실은 취약하고 네. 그것은 이제 친박의 일정 부분 의지를 하는 그런 면이 이제 약점일 수 있고 네네. 장점이라는 것은 호남 출신의 총리라는 것이 네. 표의 확장성에 상당히 큰 네네. 덕을 볼 수 있다. 본선 경쟁력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여러 가지 경력 면에서는 지금 둘 다 자웅을 겨루기 어렵지만 네네. 여러 가지 미세하게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보면 김황식 총리가 나중에 역전 안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야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는 여권의 그 3명의 후보 모두에게 견제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경쟁력이 지금 플러스되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야권이 단일화돼서 네. 새로운 통합신당이 이제 창당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플러스 요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 지금 도전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경선 이벤트를 지금 흥행몰이를 해서 흥행몰이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정권을 성공하기를 바라는 다수의 유권자가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그 지난 4년 동안 했던 4년이 아니라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 정권 심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이탈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낙관하는 그런 선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야권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흥행을 위한 이벤트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빅매치를 하면 그러면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은 게임이다. 저는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통합신당으로 이제 가는 것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된 측면하고 마이너스가 된 측면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측면은 어찌됐건 그 경쟁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네. 당내 경쟁을 네,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사실은 통합신당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렇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현재의 지지율대로 지방선거 때까지 간다면 박원순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경선을 이제 해서 나름 이제 흥행몰이를 하는데 네.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변수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안철수 의원이 통합신당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 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권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피력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통합신당 차원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을 경쟁을 시켜서 그 흥행몰이를 하거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 네, 그거 네.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 지역 얘기 좀 해볼게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여권의 경우에는 이제 4파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남경필 의원도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정병국, 또 원유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까지 이렇게 4파전이 펼쳐지게 될 네. 텐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현재 구도는 이제 1강 3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경필 의원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 네. 가운데서는 지금 뭐 그런 상태에서 역시 나머지 세 후보가 그 네. 남경필 의원에 대해서 뭐 공세를 아무래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뭔가 이슈들을 좀 던질 필요도 좀 있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김상곤 전 네. 교육감이 그 무상버스 공약을 네. 좀 내거는 바람에 그게 지금 쟁점이 돼버렸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슈를 좀 선점해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사실은 이제 그 양강 구도가 좀 형성이 되면 경선도 좀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남경필 의원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양강 구도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자, 이러면 이게 흥행몰이가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뭔가 정책 이슈로라도 그 야당의 그 정책 이슈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과연 그것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네, 네. 역시 그쪽에서도 그
좀 약한 취약한 후보들이 결국은 막판에 가면 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연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네네. 이제 좀 주목해 네네. 봐야 될 네.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원혜영 의원 또 김진표 의원은 이미 한참 전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들 김상곤 전 교육감이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경선 룰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통합신당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뭐 전략공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100%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기본적인 당내 조직은 두 분이 상당히 강력한 지금 당내 위치에서 최고위원까지 하시고, 네네. 뭐 자타가 불허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입니다. 네. 그런 후보들을 과연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교육감 출신 후보가 나와서 이분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네. 기존의 정당 어떤 경선대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본선에 가면 필패할 것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남경필 후보가 유력하지만 네. 이 막강한 후보와 상대해서 백병전에서 가능한 분이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과연 전략공천으로 할 수 있을까? 뭐 네. 배심원제라든가 또 공론제 이런 네. 것을 편법을 써서 한다고 그러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공법을 쓰지 않으면 경기도지사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통합신당 쪽에서도 그런 그 경선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될 텐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네. 문제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도 정체됐는데 창당의 시너지 효과를 여기서 상당히 이제 까먹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방금 교수님께서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 그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발표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41%의 지지도를 받고 있죠. 그리고 통합신당 같은 경우에는 30%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유보하시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26%에 이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정당 지지도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오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통합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실은 지금 뭐 새누리당의 육박한 지금 막강한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1대1 구도로 딱 만들고 창당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10%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패하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늘이 가는데 실이 없습니다. 네. 그것이 새 정치의 실체라고 국민들이 지금 점차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라든가 아젠다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지난 2년 동안도 계속 새 정치를 부르짖으면서 뭐 특권만 내려놓자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뭐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의회 정치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그레샴의 법칙에서 보듯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귤화 유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귤이 화남에서 화보로 가면 탱자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통합신당이 성공적으로 잘 발족을 하고 여당과 막강한 그 지지율 면에서 대등한 위치로 갈 때 우리 정치가 잘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동안의 새 정치라는 것이 레토릭 정치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합신당의 경우에 이제 내일 그 중앙당 창당 발긴 대회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후에 이제 김한길 대표와 또 안철수 위원장이 둘이 같이 지방을 돌면서 홍보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겠다 이런 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주춤한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초기에는 네. 사실은
오차 범위 내까지 근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양당의 지지율이. 네. 근데 추세적으로 볼 때 그 이후에 그 컨벤션 효과가 쭉 빠지면서 네. 그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생각만큼은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네.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네, 네. 뭐 이 여론조사 결과를 100% 신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네. 추세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네.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그 보여줘야 되고 그걸 내용적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우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자력으로는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새누리당 쪽에서 뭔가 그 사건이 터져서 반사적인 이익을 보지 않는 한은 좀 네. 쉽게 돌파해 나가기 어려운 네네. 그런 그 국면이 돼버렸다. 네. 자,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이제 창당을 하고 나서 좀 더 새로운 면모,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말 새 정치와 관련해서 뭔가 알맹이 있는 얘기를 내놓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는 네. 있을 텐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현재까지 그 보여준 것만으로는 조금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이 좀 실망감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그 경선 룰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선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정강 당원 당규 라든가 정강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으로 계속 합의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좀 가장 어떤 부분이 좀 논쟁이 될 걸로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강 정책이 역시 좀 그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친노계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그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노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성공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거 패배를 해서 네. 그 책임론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도 이번 기회에 대권 주자군에서 조금 멀어지게 만들고 네. 또 그 당내에서도 본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친노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본인들의 의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내비쳤을 경우에는 역풍이 또 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하되 그 창당 과정에 결정적으로 뭐 악재를 조성해서 뭐 창당이 못 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보면 결국은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우양우한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을 네. 집중적으로 제기를 일단 해놓고 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현재로 네. 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패배하고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 지도부 탈환을 네네.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좀 네네.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지금 개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경선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다른 쪽 또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경선 룰이 저는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창당 과정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노선 투쟁은 뭐 당연히 지금 친노계가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창당이 완전 이제 선관위에 등록되는 순간부터 친노계가 호랑이로 변할 텐데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버틸 수 있을지 저는 뭐 지켜보고 싶고 네. 그리고 역대 야권 통합에서 DJP 공동정권부터 해서 야권 통합이 결국 실패한 것이 경선 룰과 관련한 후보 선정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정치라는 것이 자기가 되고 남은 양보하라. 항상 그런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권력력이 강한 것이 이제 정치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지막에 파국을 맞는 것은 경선 룰이다. 저는 네네.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신당이 이것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묘수를 네. 만들어낼지 저는 네네. 지켜보고 그것이 성공하면 저도 새 정치라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양자택일의 기로에 이제 네. 쓸 거라고 봅니다. 통합신당의 경우에. 그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5대5, 그러니까 당원 50%, 또 그 여론조사 50% 네. 그대로 갈 건지 네. 아니면 그 최근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100% 여론조사로 갈 건지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역시 새정치연합 쪽에서 네. 온 사람들은 그 당내 지지 기반, 조직 기반이 약하기 네네.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또 민주당 쪽에서 온 사람들은 5대5 방식을 네네, 역시 그렇죠.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예. 이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네. 결국은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제주도에 한해서 네. 100% 여론조사 했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조사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그 비율이 55%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34%입니다. 지난주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하락한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그 증거 위조 의혹 네. 예,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정 부분 뭐 영향은 미치겠지만 네. 뭐 5% 내에서 등락을 하는 것은 뭐 여론은 네. 뭐 항상 웃고 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뭐 영향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권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악재다. 국가기관이 계속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것이 지금 다 국정원에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빠르게 진상규명을 검찰에서 하고 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의 카드를 청와대에서 더 강력하게 지금 네.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인사 조치 이런 것이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번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핵심적인 이슈로는 네. 이것이 뭐 그렇게 이슈로 등장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예,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죠. 네. 뭐 오늘도 아까 오다 보니까 이 밖에서 뭐 특검해라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제 하던데요. 네. 이게 이런 거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그 국민적 논란이 지난해 1년 내내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때 그 나쁜 기억을 되살린다는 거죠, 이 사건이. 네. 자꾸 이렇게 나쁜 기억을 이제 되살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이제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제 청와대 쪽이나 아니면 새누리당 내에서 뭔가 큰 악재가 터져서 네. 그 반사적 이익을 보지 않는 한은 야권이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네. 그런 악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대응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3월 중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 네. 오래 끌면 이거 역시 이제 그 네.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사실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건들이 지금 이제 터질 건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올봄 같은 경우에 이제 춘투, 특히 통상임금 관련한 춘투라든가 네. 이런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뢰밭으로 네네.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낼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그 방금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교수님께서 볼 때는 어떠신가요? 그 선거를 앞두고 지금 사건이 의혹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그 선거 지금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이 선거 직전에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뭐 2주 전까지 선거일부터 한 10일 전에 일어나는 가장 큰 화두가 있을 겁니다. 이슈.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정권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네. 미칠지 아니면 뭐 거의 영향이 없을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팩트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재대학교 장성호 교수 또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